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가 상승과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원달러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원달러가 올라가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는 뭐 중간중간 하겠지만, 오늘은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4천이 넘었죠. 물론 4천 이상으로 한참 상승한 후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인지 재차 상승을 위한 조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올라서 좋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주식을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손실을 입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주식은 부동산 시장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물질적으로 주식은 한번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을 잘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아니었어요. 현대전자, 현대반도체였던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의 감자를 하고 파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주가가 50만 원이 넘지만 초창기에는 감자에서 2천 원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가 오른 거죠? 여러분들은 2천 원에서 50만 원이 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2천만 원까지 빠진 것도 도대체 얼마에서 빠진지 저도 기억을 모르겠는데, 뭐 5만 원이었는지 1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들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거의 파산됐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다고 하면 나는 크게 손해본 일이 없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던 다행스러운 일이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위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 1위에서 만약에 계속 망가지면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SK텔레콤이 가장 한국통신이었나? 한국이동통신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때 100만 원이 넘네 뭐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주식이라는 건 부동산하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가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해서 파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부동산을 대출로 샀는데 그 대출을 못 갚았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식을 살 때 내 돈으로 샀듯이 부동산도 내 돈으로 샀으면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해서 파산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식보다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변동성은 주식시장이 더 크죠. 주식은 1년에 뭐 7, 8배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이 1년에 7, 8배 오른다? 아마 정부에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오르도록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정부가 받쳐주나요? 받쳐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떠죠? 2022년도, 23년도 특례대출을 시장에 넣어서 받쳐준 것처럼 정부가 받쳐줍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주식보다 낮지만 되게 안정적인 종목이 부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은 우리가 수익을 보고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50만 원이 됐다고 오늘 뭐 파산하고 죽을 것도 아니지만, 내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 그것은 그만큼 사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람들이 주식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정부가 그 경제 성장률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꾸 부동산을 띄우거나 부동산을 상승하도록 만드는 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부동산이 말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자산이 아닌 사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자산보다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영어로 말하면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리얼 에스테이트는 실제의 자산, 실제의 부동산이지만 그 언어의 근원은 로열 에스테이트입니다. 즉 예전에 왕만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착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뭐 땅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지금도 그 중국과 일본의 접경에 있는 그 섬들 있죠. 작은 섬. 그 섬들을 서로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데 거기 뭐가 도대체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거기엔 뭐 지하 자원도 있고 해산물 자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만큼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그 이어도에도 보면은 중국이 무슨 해상 물건을 설치를 해서 그게 무슨 어족 자원이네, 연어 어족 자원이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자기네 땅을 넓히기 위한 작전입니다. 중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땅도 내 거, 일본 땅도 내 거, 한국과 접한 것도 내 거, 거의 그런 식입니다. 우리하고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필리핀, 일본, 한국,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다 땅이 자기 땅이라고 들쑤시고 다닙니다. 대만도 물론 대만은 자기네 땅이라고 또 우기겠지만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만의 그 섬이 그게 중국 땅인가요? 아니죠. 대만이라는 나라의 땅이죠. 결국엔 내가 힘이 있으면 너 먹어버릴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러시아가 그 만만하게 보고서 덤벼들었던 거죠. 그 전에 예전에 소련 연방으로 있을 때는 핵미사일도 거기 있었고, 물론 핵미사일을 운영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러시아로 옮기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안보를 잘 유지를 할 테니 러시아에 넘겨라 이런 얘기를 해서 수긍을 해서 했겠지만 벌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 가까이 됐어요. 3년인지 4년인지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결국엔 이 부동산은 주식과 다른 자산입니다. 어느 나라나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세금을 아무리 매겨도요, 모든 사람이 그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 부동산을 사람들이 놓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이 폭락한다, 부동산은 곧 휴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자기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사서 그 레버리지를 갚지 못한 문제가 됐을 때의 부동산의 얘기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들고 있다가 상속을 할 때 물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상속세를 50% 떼는 거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상속세를 50%를 매기는 걸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부동산을 힘들게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뺏기는 건 좀 억울하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냥 놔두면 부가 영원히 빈부격차는 벌어져서 절대 좁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걷는 것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부의 재과정, 리어레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재배열 과정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다만 내가 정말 주식을 잘 다룰 수 있다. 주식의 기본은 저는 기본적 분석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 분석은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비본적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샀는데 왜 빠지냐? 그것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운용자의 마음이 기본적 분석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이 내재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오너가 이 기업의 발전보다는 상속에 더 관심이 있거나 주주를 배려하지 않거나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을 엉뚱한 데 쓰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전선 혹시 아십니까? 과거에 안양 일대의 땅은 대한전선 땅을 안 밟고는 아무도 다니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땅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설립자인 이름은 잘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씨만 기억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고모부란 사람이 이상한 사업들을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건설도 했고 뭐 하다못해 자기네들이 전선을 만들던 회사가 전혀 상관이 없는 땅 만드는 회사, 부동산 회사, 이런 회사들을 투자한다고 무슨 문어발식으로 있는 현금 다 써버리고 땅 팔고 나니까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서 결국엔 지금 부영이라는 건설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한 자산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다고 할 때 들어가서 아니다 싶을 때 나와야지, 확실하지 않은데 들어가서 1년 내내, 10년 내내, 30년 내내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은 테슬라처럼, 저는 테슬라를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또라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너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처럼 미래를 20년이나 10년 후에 이 기업은 정말 세상을 바꿔놓을 기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10년, 20년 들고 가셔도 됩니다. 중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지만 정말 오너가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이 10년, 20년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기업의 분석 자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데 발전이 없는 기본적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그 기업이, 여러분들 혹시 제가 참고로 피터 린치나 필립 피셔의 책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워렌 버핏의 책 보는 것도 좋은데 워렌 버핏의 책을 보고 났으면 필립 피셔나 피터 린치 책을 추가로 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의 주식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주식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개념은 잡힐 겁니다. 그게 주식을 투자하는 기본이고, 그런 것 없이 누가 좋대더라, 앞으로 뭐가 좋을 거야 라는 이런 단순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가 좋을 거야, 어느 기업이 좋을 거야는 그 기업 자체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 기업의 환경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진 것인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 같은 약간 천재성인 또라이,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라면 저는 오히려 추천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재산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기업인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골라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주식은 정말 위험한 자산이고요. 함부로 들어가서 주식을 홀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환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다가 기업 분석과 주식에 대해서 부동산에 짧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은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